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7장 오픈12 알고리즘 두 번째 시간 10장부터 다뤘던 내용을 오픈12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영상 분할, 11장 모폴로지, 12장 특징 추출, 13장 영상 정합, 그리고 14장 카메라 기하학은 건너뛰고 15장의 동영상 처리까지 다뤄보도록 합니다. 먼저 영상 분할 내용인데요. 문턱값을 이용한 이진화, 픽셀 루프 돌면서 입력된 문턱값 기준으로 크면 0, 255 작으면 0 했었죠. 그것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오픈12의 스레시홀드, 문턱값 뜻이죠. 스레시홀드 함수고요. 매개 변수 1, 즉 파람 1을 문턱값으로 사용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입력 영상, 결과 영상, 문턱값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변수는 결과에다가 얼마의 값을 넣을 것인가. 그래서 문턱값보다 클 때 얼마로 넣어줄 것인가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요. 보통 이진화하면 0 그리고 255 넣어주기 때문에 255를 찍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개 변수는 죄송합니다만 책에 잘못 써졌는데요. cv86 아니고 슬래시 바이너리, 어차피 실제 값은 0으로 똑같지만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진화, 바이너리로 이진화를 수행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 어차피 이진화인데 무슨 바이너리냐? 바이너리 인브라는 또 매개 타입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살펴보면 바이너리 인브는 크면 255가 아니라 작으면 255, 즉 이진화를 반대로 하겠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으로 여기 오츠, 슬래시 오츠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것이 자동으로 문턱값을 결정해주는, 그래서 오츠 스레시홀드 기법이라고 해서 픽셀 값의 분포를 이용한 이진화 문턱값 계산 기법인데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값은 아니죠. 세 번째 매개 변수 값은 무시하고 최적의 문턱값을 구해주는 기법이 수행되게 됩니다. 물론 계산 시간은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아무튼 일단 문턱값을 우리가 입력해서 이진화를 수행하려면 이렇게 세 번째에다가 매개 변수 집어넣고 마지막에다가 슬래시 바이너리를 호출해주면 이진화가 수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영상 경우 우리가 K평균 군집합을 이용해서 이진화를 했었죠. 이 K평균 군집합을 이용한 방법은 오픈12를 사용하면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픈12에는 영상만을 위한 K민즈, K평균 군집합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군집화할 수 있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뭇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 복잡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픽셀 데이터를 일반적인 데이터 형태죠. 벡터 혹은 행렬 형태로 재배열해야 되고요. 컬러 영상의 경우 가로 열수가 RGB 채널에 해당하는 세 채널, 그리고 행수가 총 픽셀 수가 되는 행렬이 입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러한 행렬을 인풋으로 해서 K민즈 함수로 K평균 군집합 수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로 K에 대한 각 픽셀이 어느 레이블이 될 것인가 그 값이랑 평균 값이 얻어지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결과 픽셀에다가 평균색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평균색을 입력한 후에 그것을 다시 행렬 공간에서 행렬 모양에서 영상 모양으로 가져오면 영상에 대한 K평균 군집합가 완료됩니다. 코드가 좀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면 먼저 영상을 행렬의 모양으로, 즉 가로는 3개의 채널, 세로가 총 픽셀 수가
가 되는 모양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바꾸려면 reshape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새로 재배열될 모양에서의 채널 수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채널 수가 1, 2, 3 값이 아니고 0이 들어가게 되면 채널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컬러 픽셀은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총 채널 3개짜리 픽셀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0을 입력해서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행수가 되는데요. 행수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가로 크기 100, 세로 크기 100짜리 영상이었다. 그러면 행이 총 쭉 세로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총 100 곱하기 100 해서 10,000개의 픽셀만큼이 행수가 되겠죠. 그래서 영상의 세로 크기 곱하기 가로 크기 해서 이것이 총 새로운 배열에서의 행수, 즉 아주 기다란 세로로 기다란 행렬이 되도록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 영상으로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재배열된 영상을 convert to로 해서 플로트형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것은 K-means 평균 군집할 때 플로트형을 입력해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플로트형으로 변환하지 않고 바이트형 그대로 사용하면 오픈12에서 수행되다가 K-means가 수행되다가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트형으로 반드시 바꿔서 입력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 레이블과 센터는 결과값이 저장될 변수가 되겠고요. 레이블에는 각 픽셀의 레이블, 즉 K 중에 몇 번째 값이 해당하느냐, K 값보다 작은 정수가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센터는 군집판을 수행하고 나서 각 평균값, 각 K개에 해당하는 평균값이 저장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K 평균 군집합 수행은 K-means 함수를 수행하고요. 이렇게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고 두 번째 값이 int형으로 바꾸어서 총 몇 개의 평균 군집이 될 것인가, 즉 K 값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리고 결과 레이블이 들어갈 레이블즈 변수,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매개 변수는 K-means가 종료되기 위한 종료 조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10장에서 구현했을 때는 변화되는 픽셀이 없을 때까지 수행을 했었죠. 그것은 K개가 적고 데이터 픽셀 수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료할 수 있었는데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거나 혹은 K 값이 크면 잘 수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12 함수에서는 그런 수렴이 빨리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먼저 좀 일찍 종료할 수 있게 그래서 term criteria라고 해서 종료 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복 횟수, iteration 횟수고 이것은 오차값, 평균에 대한 오차값이 얼마일 때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R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종료 조건을 만족해도 종료되게 되고요. 그래서 반복 횟수는 1000번 그리고 오차값은 0.01 만족하면 이제 수렴이 안 되더라도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K 평균 군집합에서는 시작점의 위치, 즉 시작 평균 값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값을 잘 지정을 해줘야지 좋은 평균 군집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픈12 함수에서는 여러 횟수로 다르게 초기값을 입력을 해서 초기값을 설정을 해서 K 평균 군집합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몇 번 다른 초기값을 사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커질수록 또 함수의 수행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변수는
초기 값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료된 상태에서의 평균값이 센터 변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렇게 K평균군집화, 일반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평균군집화를 수행할 수도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픽셀을 재배열해서 넣어준 것이고요. 그리고 평균군집화가 끝났으면 결과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결과 영상은 이렇게 평균군집화 끝난 후 각 픽셀마다 자기 레이블을 여기 레이블즈 변수에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각 레이블에 맞는 평균값을 여기 센터스 값에서 읽어와서 픽셀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영상 먼저 물론 입력 영상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일단 K평균군집화의 결과가 레이블즈 변수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크기로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영상의 세로 크기가 총 픽셀 수가 되고요. 가로 크기는 이렇게 하나짜리가 되겠죠. 그리고 채널 형태나 픽셀 타입은 8UC3, 즉 3개 채널짜리 그리고 바이트형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방향 원소수는 하나지만 채널은 3개짜리. 그래서 하나의 픽셀이 이렇게 3개 채널을 갖는 하나의 픽셀이 이렇게 쭉 픽셀 수만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 픽셀 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그 해당하는 픽셀 위치에 해당하는 레이블 값을 이렇게 읽어오고 여기서죠. 여기서 레이블 값을 읽어오고 그 레이블 값에 맞는 평균 컬러 값을 가져와서 입력을 해주는데요. 0번 채널, 1번 채널, 2번 채널, 즉 센터스에서 값을 읽어와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3이다. 그러면 센터스 값은 총 3개의 컬러 값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N 레이블 값은 0, 1, 2 중에 결정이 되고 각 픽셀 위치에 맞는 레이블 값 읽어와서 넣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 영상은 세로로 긴 형태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reshape 함수를 이용해서 원래의 영상의 가로수, 행수죠, 행수. 그래서 이것은 채널수, 그리고 행수. 여기서도 행수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행수에 맞게 다시 변환시켜주면 평균군집화가 수행된 영상이 얻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폴로지 처리 11장 내용이죠. 모폴로지 처리는 오픈12에 상당히 쉽게 호출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식과 팽창 연산, 침식을 위한 이루드, 팽창을 위한 딜레이트. 이것은 각각 함수 이름도 이렇게 해서 함수 이름과 똑같이 돼서 구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입력 영상, 결과 영상, 그리고 이것은 마스크라고도 하고 구조 요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마스크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5x5 마스크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픈12에서의 모폴로지 침식 팽창 연산은 기본적으로 이진 영상의 회색조 영상에 대한 모폴로지 처리가 됩니다. 11장에서 다뤘듯이 이진 영상에 대한 모폴로지 처리는 회색조 영상의 특수 경우다 했었죠. 그래서 이 함수 회색조 영상을 위한 모폴로지 함수에다가 이진 영상을 넣어도 결과는 이진 영상에 대한 모폴로지 처리했을 때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12에는 회색조 영상에도 쓸 수 있는 함수가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진 영상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마스크 값은 이렇게 아무 값을 세팅 안 하면 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회색조 영상에서의 모폴로지 다뤘듯이 밝기를 증가시키거나 낮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마스크에다가 특정한 값을 넣어주면 회색조 영상에서의 모폴로지에서 구현했던 것과 같은 결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침식과 팽창 연산은 이렇게 함수 이름이 따로 있는데 이외에 열림과 닫힘 연산,
물론 이로드 함수, 딜레이트 함수 여러 번 수행해도 되겠지만 이런 열림 닫힘 연산을 위해서는 따로 또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폴로지 ex라는 함수고요. 여기다가 입출력 영상 넣어주고 여기 이로드와 딜레이트 두 개를 제외한 모폴로지 연산을 어떤 연산을 할 것인가 이렇게 세 번째 매개 변수로 몰프 오픈 혹은 몰프 클로즈라고 넣어주면 열림 연산 혹은 닫힘 연산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스크도 넣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은 특징 추출 12장 내용이죠. 12장에서 했던 다양한 특징 추출기 오픈12에도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먼저 경계선 검출을 위한 캐니 경계선 검출기 이렇게 캐니라는 함수 한 번의 호출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영상, 출력 영상 그리고 문턱값 두 개, 높은 문턱값, 낮은 문턱값 사용이 되었었죠. 그래서 두 문턱값 넣어주면 경계선 검출기가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해리스 코너 검출기도 구현했었죠. 이것은 오픈12에서 goFeatures to track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것이 다양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코너 검출기를 구현해 놓은 함수가 됩니다. 이 함수를 수행하면서 매개 변수 1로 코너 품질 우리가 어느 정도 코너 응답 함수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코너 응답 함수 값이 어느 정도 넘는 것을 실제 코너로 사용할 것인가 그런 문턱 값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턱 값을 매개 변수 1로 오픈12 함수에는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함수 매개 변수를 보시면 결과는 코너스라는 행렬에 저장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코너스에서 첫 번째 열 성분이죠. 첫 번째 열 성분이 X좌표, 두 번째 열 성분이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고요. 이것이 총 코너의 개수만큼 있고요. 그래서 이 행렬에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함수 호출은 goFeatures to track 해서 입력 영상, 물론 회색조 영상 넣어야겠죠. 그리고 결과로 얻을 코너, 그리고 최대 코너 수, 그리고 코너 응답 함수를 해서 문턱값으로 사용할 코너 품질 문턱값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매개 변수 값은 추출되는 코너들 사이의 최소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너가 어떤 경우 특정 위치에 상당히 조밀하게 분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뽑고 거리 10, 예를 들어서 거리 20 픽셀 범위 내에서는 이제 다른 코너가 검출되지 않게 그래서 코너의 밀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12장에서는 구현하지 않았던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게 오픈12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개 변수는 마스크인데요. 어느 영역에서만 우리가 코너를 뽑고 싶다 할 때 마스크를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블럭 사이즈라고 해서 코너 응답 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마스크를 씌워서 블러를 했었죠. 이것이 여러 픽셀, 이웃한 픽셀들에서의 코너 응답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때 어느 정도 이웃을 사용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3 정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마지막 변수인데 이것이 use Heritage Detector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가 되겠고요. 이것이 즉 해리스 리스판스, 즉 해리스 코너 응답 함수를 코너 추출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를 뜻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false로 되어 있을 경우 코너 min eigenvalue라고 해서 eigenvalue 계산하는 방식의 디텍터가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해리스 코너와 같은 코너 검출기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마지막 매개 변수 값을 true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뒤에 하나의 매개 변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해리스 코너 검출기에서 우리가 K 보통 0.04로 두는 가중치 함수, 가중치 값 있었죠. 그 값이 마지막 매개 변수로 사용되는데 보통 그냥 0.04로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초기 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너스의 XY 좌표 입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으로 표시, 우리가 12장에서는 그냥 십자로 표시했었죠. 여기서는 이제 원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오픈CV에 있는데, 오픈CV에는 서클도 있고 렉트, 즉 사각형 그리는 기능, 다양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기능도 몇 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서클 함수 호출하고요. 원을 그릴 영상, 그리고 원의 중심 좌표, 중심 좌표는 추출된 해리스 코너스에서 값을 읽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0번 컬럼, 0번 열이 x 좌표 되고요. 그리고 1번 열이 y 좌표, 그래서 x, y가 포인트 구조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반지름, 원의 반지름 값이 되겠고요. 저도 항상 이 매개 변수를 다 외우지는 못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코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를 눌러서 매개 변수 목록 쭉 뜰 수 있게 확인을 해보고 보통 입력을 하게 되죠. 혹은 더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오픈CV 매뉴얼을 참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아보면 이 하나, 둘, 세 번째 매개 변수가 원의 반지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은 컬러, 그리고 싶은 원이 색깔이 되고, 마지막 변수는 선의 굵기, 원은 선으로 그리겠죠. 그 선의 두께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코너만큼 이렇게 원 그리기 함수를 수행하면 영상에 원으로 추출된 코너들이 다 표시가 되겠죠.